밤새 평안들 하셨는지요? 12월 4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. 헬기 소리가 두두두두. 어, 참 두려운 느낌이었습니다. 나름대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전하는 저 또한, 야, 부동산 카페 이런 것도 인터넷 창이 열리지 않고, 야, 나도 이제 방송을 못하는 것인가, 이런 잠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됐는데, 그러면 뭐 기계적으로 숫자만 이야기하면 되지,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는데요.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시장 분위기를 전달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자, 변함없이 달려갑니다. 지난번 이태원 참사 때 그때 방송 너무 그때도 너무 가슴이 너무 뛰어가지고 어, 방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는데요.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냥 진행해 나갑니다. 부동산 시장 찬물, 전국도 얼어붙고 시도 얼어붙고 부동산 시장도 꽁꽁 얼어붙는다.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는 머니투네이버. 이 시국에 이 전국에 부동산 뉴스를 쏟아내는 머니투데이. 머니투데이 여기저기 계속 나왔습니다. 꽁꽁 부동산 시장 꽁꽁이라는 뉴스가 나왔고요. 그런 가운데 시장이 좀 변동성도 크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유동성 무제한 공급 또 요런 뉴스에 또 혹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상황. 안정세를 찾을 때까지 눈치 장세만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 주담대금 기준으로 하나은행 거의 5%까지 갔었습니다. 그것이 조금 떨어져서 지금 4.5% 혹은 4.6%. 기준금리 2번 인하하는 동안 그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. 조금은 떨어졌다. 근데 이 금리로는 아니죠. 투기가 제대로 불붙으려면 그래도 막 3% 중반 아래로는 내려와야지 뭘 좀 해볼 만할 텐데 투자고 나발이고 이 지금 이거 여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? 뭐 위기는 기회다. 그렇게 판단할 시점은 아닌 것 같네요. 쿠팡알리 이용해 주시고 댓글창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부산 매도 물량 이 와중에 제가 요 최고치 넘어서겠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부산의 올해 최고치는 요때 물량 6989개, 오늘은 61,000개를 넘어섰습니다. 잠시 주춤하나 싶더니 매물은 다시 확대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. 전세 정체, 월세 약간 증가, 임대 물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10월은 무척 뜨거웠지만 11월은 거래가 좀 가라앉습니다. 내일 되면은 요거 한 1650건. 견주어 보면은 지난달 대비 거래량이 20% 정도 감소한다. 요거 한 2100건 정도는 나오지 싶어요. 그리고 그 다음 달은 한 1900건.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는 450건 정도 나타날 걸로 예상하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. 아무튼 점점 안 좋아진다. 내년 상반기에 딱히 풀릴 조짐이 보이지도 않는다. 뭐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긴다면 또 뭐 이쪽으로는 부동산 쪽으로는 딱히 눈들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내다는 것 같습니다. 자, 분양권 거래량 내일 뭐 요건 140건 되더라도 분양권 거래량도 전월 대비 한 20% 감소. 매매, 전세, 뭐 월세, 분양권 전부 다 다시 조금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전세 거래량 실거래 가격 짚어보고 조금 빠른 마무리. 요거 전세 거래는 좀 비슷하지만 약간 뭐 전달보다는 약간 모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부산 오늘 거래량 한 77건. 네, 딱 그렇게 많진 않은 하루였고요. W 19억 5천. 뭐 전고점 부근에서 놀고 있는 상태. 삼익빛이 조금 높은 거래. 19억 5천까지 거래 막 취소했지만 다시 16억 5천짜리 거래도 눈에 띄네요. 그래도 좀 비싼 아파트들은 나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수익률 늘 크지 않다고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고점 대비 30% 이상 한 것들 보이고 쌍용 아쌍 26평형 6억 7천.
6억 7천. 요 오랜만에 거래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대형평, 국평에 비해서 23년에 입주, 24년, 25년을 잔금 기점으로 잡아서 미리 거래들이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뭐 이 아파트가 인기가 많아요, 대단해요, 그래서 거래가 많아요,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2년차 혹은 4년차 이렇게 도래할 때마다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은 것이지 딱히 뭐 대단하다 이렇게 짚을 만큼의 뭐 그런 가격이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. 뭐 그래도 이런 차트나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아 여기가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이구나 아니구나, 그 정도 판별하면 되고 어디가 더 좋아요, 어디가 더 좋아요, 뭐 그런 거 딱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더라. 어차피 뭐 시장이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이 가격 순서대로 쭉 줄을 세워 놓으면은 어느 곳이 더 선호하는 것인지는 구분이 됩니다. 남들이 선호한다고 그게 그 묻혀가지고 따라가는 것보다 그냥 내 필요한 거를 그냥 찾는 정말 실거주 그런 장세가 계속되지 않나 싶습니다. 내 필요한 걸 사면 되지. 딱히 뭐 부동산이 어느 특정한 지역으로 몰려가서 그 쏠림으로 인해서 가격이 그 지역이 폭등하고 이런 현상이 근래 들어서는 없죠. 그 뭐 선진입 한답시고 들어가 있어도 딴 사람들이 반응이 잘 없습니다. 내 필요한 곳에, 뭐 내 직장 가까운 곳에, 뭐 내 자녀 학교 가까운 곳에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근래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. 가격 내려올수록 더 힘을 못 받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매번 짚어드리는 내용. 네, 고점대비 30%, 40%, 막 50% 이렇게 하락하는 것들, 40% 가까이 하락하는 것들, 50% 하락하는 것들, 35% 가격이 낮아지는 곳일수록 낙폭이 더 커지는 모습, 이런 것들 계속 확인하고 있네요. 평균 전세 가격 연초에 2억 4천, 지금 2억 3천대. 전세 가격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.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는 전제하에 뭐 매매 가격도 폭등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셨는데 그런 현상은 없고요. 근래 들어서 전세 3억 미만의 금리가 여기 좀 올랐거든요. 요 머리에 올랐습니다. 한 석 달 전부터 지금 이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. 그 반응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면 역전세나 이런 문제들도 좀 나타나요. 고가의 전세 살던 사람들 비중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4억의 전세 살던 사람이 3억을 산다 이렇게 이런 역전세 문제들 여전히 존재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. 뉴스에도 한두 번씩 언급되기도 하더라고요. 10월에 월세 거래 많았지만 11월에 월세 거래 많지 않아요. 지금 거래가 한 70% 정도 이상, 뭐 많으면 75% 정도까지 신고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월세 거래는 많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전체 임대 거래량 70% 정도 신고됐는데 3,200건. 임대 거래는 전세가 부상이 계속 잘 빠지고 있다.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있네요. 다들 평안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